안녕하세요. HQ입니다. 오늘은 평생 우울증을 의지박약,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우울한 분들을 이해하게 됐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편이어서 주변에 우울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게 돼서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챈 걸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우울을 모르고 살던 제가 모종의 사건으로 초기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100%라고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의지박약 아니냐,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너만 힘드냐? 다 힘든데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운동이라도 해라.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우울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울증을 겪어보지 못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은 의지박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은 뇌의 신경체계나 호르몬 등이 실제로 이상이 생겨서 무기력증이나 공허감, 우울감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건데 단순하게 우울증은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이 실제로 뇌나 호르몬의 문제라고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우울증이 실제로 있는 질병이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는 것은 곧 먹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했지만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붙였을 때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먹는 걸 차단하는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폭식으로 풀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종의 사건으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도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저였다면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먹을 것을 생각하고 야식 먹고 폭식을 했을 텐데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먹는 행복이 없어졌어요. 뭘 먹어도 별 감흥이 없고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은 꾸준히 했습니다. 운동은 그전부터도 하던 거라서 그런지 운동까지 안 하면 진짜 페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만 했습니다. 정말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먹지도 않고 게임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노래만 들었습니다. 우울한데 운동을 어떻게 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운동도 안 가면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갔던 거였고 운동을 함으로써 뭔가 성취감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잡생각이 드니까 운동하는 동안만이라도 잡생각 안 들게 하려고 운동을 갔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서 우울증이 심해지지 않고 잘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밥도 맨날 간장계란밥, 3분 카레 이런 것만 먹고 운동만 계속 하니까 살이 10kg가량 빠지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때 살이 빠지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아무 감정도 없고, 운동을 다녀도 아무 감정이 없고, 밥을 먹어도 아무 감정이 없고, 뭘 해도 성취감이 없었어요. 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운동도 안 가도 되지만 가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어서 행복한 건데, 진짜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빠진 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체중계도 없었고, 몸무게를 재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서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몸무게를 재서 10kg가 빠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친구나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고 만나고 나면 금방 괜찮아지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가족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운동만 하고 싶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받아서 무조건 만났었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친구들 전화를 고의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술을 안 좋아하는데 혼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혼술도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맨정신으로는 못 있겠고 하니까
집에서 혼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 나 왜 이러지? 이때부터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고, 제가 겪던 것들이 초기 우울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것들은 실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 비하면 사소한 일들일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에게는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이고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같으면 의지나 열정, 정신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의지나 정신력이 부족하다, 운동을 시작해라 해도 할 수가 없는 걸 몸소 느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아무 감정도 안 들고 말 그대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고 뭐 이런 감정이 아예 안 들었어요. 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다들 무기력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무기력증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지 우울증을 겪기 전에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무기력증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의지나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서 말했던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음과 동시에 우울증을 인정하면서부터 상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가 아니라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모든 일은 직접 경험해봐야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이해하려고 내가 강제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성향상 우울증을 잘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우울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을 겪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을 공유하고 과거에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우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페인처럼 살고 무기력하고 해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본인의 삶을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소확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 성공한 사람들, 부모님,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불을 개는 일이 하루를 시작함과 동시에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정리는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이불을 정리하는 행위가 내가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쉬운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이불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불 정리를 한 그 행위가 다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불 정리를 했으니까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라던가 가볍게 산책 나가기라던가 등등 작은 행위를 통제하는 일들이 큰 행위를 통제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을 칭찬하는 점입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이불을 안 개도 되는데 갰어. 개는 동안 아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도 갰어요. 그러면 그래 이불 개는 거라도 했으니까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하루 이불 개고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천천히 생기는 것처럼 그 극복 과정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통제들이 천천히 합쳐지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불 개기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자기 전에 양치라던가 편의점 다녀오기 등등 사소한 일부터 통제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불 개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저도 월급 받고 일 갔다 와서 힘든데도 운동 가고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본인이 우울한 감정을 좀 떨쳐버리고 싶다, 이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제가 말한 것들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주변에서 운동을 해봐라, 의지를 가져라 해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울증이 의심된다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얘기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 칭찬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의 목적인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끔 기다리면서 믿고 바라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이 유독 우울증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정적인 인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질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산은 비를 막으려고, 시계는 시간을 보려고. 이러한 우산과 시계는 본질이 실존을 앞섭니다. 즉,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이 없습니다. 태어난 이유가 없어요. 실존이 본질을 앞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Q였습니다.